안녕하세요. 맥키니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미국 내 리보세라니 병용직판선을 한 상태인데 현재 상황이 좀 어땠는지 한번 살펴봐 드리고, FDA 허가 전까지 43개 주 판매 준비 완료가 목표라고 합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HLB 그룹 공식 블로그가 있습니다. 여기 HLB 그룹 해가지고 이제 블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웃이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최근에 이제 상황인 만큼 이 그룹사 관련된 어떤 이제 신문 뭐 이게 언론에 보도된 기사도 뭐 정리가 주간 단위 뭐 월간 단위 이렇게 올라오고, 기획 스토리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제 올라왔던 기획 스토리, 항암제 시장의 큰손 미국, 의약품 판매 시스템과 리보세라님 준비 현황 관련되는 부분, 요 기사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글인데요. 그룹 공식 블로그니까. 그래서 뭐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1월 26일 어제 이제 오전에 나왔던 겁니다. 자, 병용 직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약사 바이오텍 할 때 크게 보면 세 가지 부분의 카테고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어떤 신약을 만들 수 있는가. 만들기가 쉽지가 않는 거죠. 이 만드는 어떤 과정이 이제 임상이 뭐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약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뭐 다르게 말하면 임상을 뭐 좀 성공하느냐, 뭐 이런 내용일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임상이 성공했는데 뭐 FDA라든지 뭐 유럽 같은 EMA죠, 이런데 글로벌적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느냐. 그 약이 있다 하더라도 승인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요 단계, 그러니까 빅파마라고 하면 보통 이제 약의 어떤 이제 개발 능력이라든지 승인 능력, 이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기를 더 크게 봐주고 있습니다. 예, 약을 제대로 파는 거 있잖아요. 결국은 좋은 약들을 고가에 많이 압도적으로 팔 수 있는 회사가 이제 빅파마거든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중에서 빅파마가 뭐 개발 능력도 중요합니다만 마케팅 능력이 가장 탁월한 부분이 이쪽이거든요. 국내에서는 이제 뭐 빅파마 수준의 도전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과연 신약을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해소가 되었죠. 2015년 이후부터 한미약품, 제약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셀트리온, 그 다음에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많은 이제 바이오텍들이 개발의 어떤 결과들을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나 이제 FDA 쪽. 그리고 세 번째, 제대로 팔 수 있느냐. 그러면 이 말이 이제 2번, 3번에 또 연결될 수 있겠죠. HLB 입장에서는 리보세라닌 감염주막 관련되는 부분에서 블록버스트 신약이 될 것이냐, 1년에 매출 1조가 넘어가느냐, 이 도전들이 뭐 같이 지금 진행되는 어떤 흐름에서 이제 이 기획기사가 살펴보시면 좀 좋겠죠. 예, 그래서 그만큼 직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보통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만들어서 허가를 받아도 이제 약이라고 하는 걸 일반인한테 파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들한테 병원에 가서 뭐 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료 관련되는 부분에 뭐 이렇게 입찰을 통한다든지, 미국 쪽에서는 또 PBM에 또 등재를 한다든지, 여러 이제 이 마케팅 관련되는 장벽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판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한 도전이고, 국내에서는 뭐 SK바이오팜이 그렇게 하고, 셀트리온은 지금 그렇게 하고, HLB도 지금 직판에 관련돼서 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큰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허가와 더불어서 병용을 그러니까 이제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지금 간암일처 치료제의 퍼드파 일정은 이제 5월 16일이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2022년도 5월 달에 이제 간암 치료제 관련해서 통계적 위성을 확보했다는 항서제약의 어떤 소식과 그의 이제 에즈모 때 이 그 구체적인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준비를 작년 초부터 이제 동시에 자신감을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임원도 지금 선발을 했고 상업화 업무를 담당하는 팀도 뭐 꾸리는 어떤 상황이죠. 그만큼 자신감이 있어서 사업화 관련되는 부분에 실질적인 행동이 이어졌죠. 그래서 뭐 출시하는 일정이나 출시 이후에 얼마만큼 빠르게 PBM 등재, 그리고 피크 매출까지 가능한 빨리 이제 매출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보통 FDA 기준 허가에서 항암제가 평균적으로 이제 허가받고 1년차, 초기 1년차에 나오는 게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의 어떤 평균치를 이제 올해 만약에 5월달에 허가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빠르게 출시하고 얼마나 빠르게 PBM 등재를 시켜서 1년차, 2년차의 매출이 어떤 속도가 나오는지를 이제 이후에 이제 굉장히 또 승인 이후에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관심이 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속도를 얼마만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작년부터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도 만약에 이제 허가 이후에는 이제 이 관점이 굉장히 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매출에 대한 어떤 부분들 빨리 올리려고 하기 위한 뭐 액션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것도 또 이제 현지 판매 이제 대리하는 뭐 그런 어떤 수수료 개념이 아니라 직판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판단의 배경은 글로벌 항암제 시장의 75%가 미국이고 베스트 인 클래스에 대한 강력한 어떤 자신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행보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6월부터 작년 6월부터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게 이제 규제적인 어떤 부분에서 제도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엘레바 본사가 이제 그 서부에서 동부 쪽으로 왔잖아요. 뉴욕 옆에 있는 뉴저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동네죠. 그러니까 우리 제약 산업에서 미국 쪽에서 보게 되면 이 주변에 뭐 대학이라든지 연구소, 그 다음에 이제 뭐 빅파마들의 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옮겼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정부의 의약품 판매 면허, 예, 요걸 또 취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51개 중에서 지금 현재 39개 중에서 예, 판매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그래서 뭐 이 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마다 조금 이제 제도적인 부분이 달라서 FDA 허가가 나기 전에도 면허 취득이 가능한 주가 있고, 허가를 받아야 그 다음에 이제 면허 취득이 가능한 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51개 중에서 이제 허가 이후에 해야 되는 주들을 재현하면 지금 이제 목표로 삼고 있는 44개 주, 그러니까 4개 주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뭐, 알래스카라든지, 예,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 다음에 사우스 다코타, 그 다음에 워싱턴, 요 4개 주는, 이제 FDA 허가 전에도 이 면허 관련되는 부분 되고, 나머지 주 지금 남아있는, 예, 그러니까 51개 중에서 43개, 그러니까 8개는 이제 허가 이후인데 요 부분들, 면허 관련되는 부분을 늘리는 어떤 전략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FDA 허가 전까지 43개 주 판매 준비 완료 목표. 자, 요 부분을 좀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제 연방정부의 이제 FDA 같은 경우는 F가 이제 FDA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각 주 정부의 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팔 수 있는 면허, 보통 이제 약사회라고 하죠. 이걸 뭐 또 다르게 번역하면 약국 협회 이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약사 면허를 여기서 주관하거든요. 미국 NABP에서. 그래서 요 기사들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판매 면허를 또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주에서 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연방정부 차원의 허가 기간이나 표준 규정이 없다 보니까 좀 복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떤 주는 사전에, 어떤 주는 FDA 허가. 미국이 이제 강대하니까 주마다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구분이 돼 있다. 그래서 면허가 필요한 어떤 주의 경우에 주마다 이제 취득 절차와 요관 또 정보도 또 다 달라요. 어떤 주는 필수 서류가 이렇고,
뭐 이런 부분 그것들을 이제 그동안에 엘리버 테라피텍스 주도로 이제 한 주 한 주 내려와서 이제 39개 주까지 지금 해왔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만 하면 또 이제 잘 팔 수 있느냐? 아니죠. 또 남아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미국 시장이 FDA 허가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허가 이후에 판매, 이제 출시 이후에 판매 과정도 상당히 이제 이런 배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PBM 관련되는 부분에 어떻게 좀 등재를 빠르게 시키느냐도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경쟁 약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로슈 제품이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있는데 여기와 경쟁을 또 하기 위해서는 PBM 등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그러니까 PBM 등재가 돼야 양적인 부분에서 올라가는 어떤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출시를 하면 PBM 등재를 하지 않아도 팔 수는 있는데, 예, 그, 늘어나는 볼륨 부분들은 이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PBM 등재를 어떻게 경쟁이 있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옵토마렉스라든지, 익스프레스 스크립터, 그 다음에 이제 CBS 케어마크, 요런 데서 거의 한 80%가 차지합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중소형 회사들이 수십 군데가 뭐 또 밑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PBM이라고 하는 사보험 중심의 어떤 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약가 인상에도 영향을 뭐 줍니다만, 미국 정부에서는 계속 이제 약가 인하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엘리버 테라피틱스가 FDA 허가 이후에 PBM과의 협상에 대해서 전략을 또 구상해 나왔으니까 여기가 또 얼마만큼 빠르게 등재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가 등재를 여러 곳에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엘리버 테라피틱스 경쟁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PBM 등재 위에 얼마만큼 이제 세일즈가 나오는지 이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는 뭐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회사가 이야기하는 항암제 1차 라인에서 피크 매출이 보통 뭐 한 3년, 5년 사이에 도달하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무난하게 이제 진행되는지 여부도 뭐 이런 어떤 제도적인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고, 이러기 위해서 사업화 준비를 위해서 영업 조직도 인원도 늘렸고, 최근에 이제 진양곤 회장이 미국 방문을 했던 부분들도 이런 마케팅 플랜에 대한 어떤 최종 점검을 뭐 또 이렇게 둘러보고, 그 다음에 이제 현지 전문가와 및 면담들도 직접 뭐 챙겼다. 그만큼 상업화에 관련해서 빠르게 매출을 낼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HLB의 리보세린과 캄네리주맘 관련되는 부분이 베스트 인 클래스라고 하는 이 장점, 뭐 가격적인 뿐만 아니라 부작용, 그 다음에 효능, 그 다음에 기존 1차 치료제의 단점들을 극복하는 뭐 간기능이라든지 위장관 출혈 문제도 없으면서 그 다음에 원인에 따르지 않는 보편적 언맷 니드를 만족하는 간암 1차 치료제의 어떤 기대감을 실질적으로 매출까지 빠르게 이뤄낼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의 목표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투트랙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허가 부분과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하는 어떤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꼭 아시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